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문제풀이 7, 8을 개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근 6개월 기초 강의까지 포함하면 8개월입니다. 8개월에 거쳐서 이론 정리를 했습니다. 이론 정리를 했고 결국 시험은 문제로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수업을 하기 전에 결국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이 이제 조금씩 업돼야 되거든요. 업돼야 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론 정리를 했습니다. 이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정리된 이론들이 얼마나 내가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수업 중간중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첫 개강이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문제풀이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먼저 전제를 까는 건데 기본서를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약집을 봤죠. 기본서하고 요약집에는 어떤 말만 있냐면 옳은 말밖에 없어요. 옳은 말, 틀린 말이 한 개도 없죠, 그죠? 그래서 옳은 말밖에 없는데 기본서나 요약집은 뭐뭐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뭐뭐 한다. 그죠? 뭐 하는 거예요? 기본사고 요약집은 뭐뭐뭐 한다. 정의죠, 정의. 기본사고 요약집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집이 있어요, 문제집. 문제집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 푸는 게 아닙니다. 뭐 기출 문제도 보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만행복 특강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모의고사도 매월 치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서는 요약집 뭐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문제는 그죠?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기본서 요약집은 뭐 한다. 에? 그렇죠. 이거는 읽는다, 읽는다. 이거 읽는 거. 그죠? 읽어야 돼요. 많이. 그죠? 왜 옳은 말이 있으니까 쭉쭉 읽으면 돼요. 읽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읽을 때 그 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읽었든지 읽으면서 좀 놓치고 읽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문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문제는 푸는 거예요. 문제는 푼단 말입니다. 그죠? 아주 이거는 뭐 초딩도 아는 거고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갖다 처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서나 요약집을 읽어야 되는데 문제를 읽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를 읽는 분들.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문제를 읽는다는 게 뭐냐면 문제풀이 이제 더 시작하고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할 건데 다음 중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선지는 항상 줘요. 문제풀이는 객관식 문제는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오죠. 다음은 공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든지 다음은 국토계획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안 나오죠. 항상 파트, 주제별 우리가 주제를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뭐 틀린 것을 골라라.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문제니까 틀린 것을 해야 되죠.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틀린 것을 고르니까 4개는 맞을 것이고 맞는 건 4개는 옳은 거죠. 그죠? 4개는 옳은 거죠. 그죠? 한 개는 맞아 틀리겠죠. 그 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번의 지문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냐면 여기다가 어디가 틀린지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가지고 막 쓰고, 그죠? 그 다음 막 하기 시작한다. 또 형광펜도 칠하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거 문제가 읽는 겁니까? 푸는 겁니까? 읽는 거죠. 이거 읽는 게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읽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문제집에는 표시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3번인데 내 눈에 답이 이렇게 볼 수 있죠. 내 눈에 답이 그죠? 이거는 확실하게 맞아요. 확실하게 맞는데 3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이제 헷갈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4번을 찍었는데 맞추면 답은 3번이고 그럼 틀린 거게 되고 몰라 감이 앞쪽에 좀 더 있는 거야. 그래서 3번을 찍었는데 답이 3번인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그게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네? 이게 기본서를 읽을 때 제대로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갖다가 막 쓰고 형광펜을 칠한다고 해서 이게 시험장에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시험장에서. 왜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은. 시험은 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고, 요 지문이 시험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요 지문이 어떻게 된다? 약간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도 보고 오늘도 이제 기출문제를 우리가 섞여 있으니까 같이 볼 건데 문제가 색다른 문제는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을 지금 몇 번을 치렀냐면 30번을 치렀거든요. 30번을 치렀으니까 40문제씩 곱하면 1200문제의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발굴은 안 돼요. 이미 나올 문제는 다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30일 날 시험 치러 가시면 40문제의 공법 문제를 평가를 받고 시험을 치를 건데 이때 거의 37, 8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봤던 문제입니다. 다 봤던 문제고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새로운 데서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한 번도 1200문제라고 하는 기출문제가 쌓여 있는데 올해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더 쌓일 겁니다. 그럼 이 40문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1200문제하고 완전히 완전히 판이 다르고 완전히 형태가 다른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유사한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유사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한두 문제 정도가 이상한 문제가 나올 것이지 나머지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반복 출제되는 게 일반적 경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거는 우리 시험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험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시험장에 출제하러 들어가가지고 시험 문제를 생으로 40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닙니다. 출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출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돼 있는데, 그죠? 그 수천 문제 중에서 40문제를 끄집어내는 거, 선별하는 겁니다. 선별. 그러니까 문제는 출제가 이미 돼 있어요. 각 대학교 부동산 공법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문제 출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문제 은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문제를 다 넣어놔요. 넣어놓으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출제된 문제를 만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가지고 40문제를 갖다 만다 구성을 하는 거지 우리가 생으로 책 펴놓고 출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유형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문제를 풀어야 되지 문제를 읽으면 안 돼요. 그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문제가 안 풀리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문제를 읽어야 돼요. 문제를 좀 많이 읽고 그 지문을 익히고 그다음에 어디에 주로 어떤 파트에서 문제가 집중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우리가 3, 4월 달에 풀고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에서 하고 보실 때는 어떨 때는 문제를 자꾸 읽으면서 어떻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문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한 개 한 개 지문을 모르면 OX 지문으로 보면 돼요. OX 지문으로. 그래서 옳은 말이네, 틀린 말이네, 옳은 말이네, 틀린 말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읽어나가면서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7월 달쯤 돼가지고 문제풀이 들어왔을 때는 이 문제를 갖다가 푸는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지 마시고 풀으라고 꼭 좀 그래 들으시고 되도록이면 문제집에다가 너무 난잡하게 형광펜 칠하고 끄집어내가지고 어디가 틀렸는지 끄집어내 쓰고 이거는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해설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해설에 집착하냐면요.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들. 문제집만 사가지고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들 강의를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에 집착하는데 여러분들은 해설에 집착하면 안 되죠. 왜? 해설보다 더 자세한 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수업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해설보다 훨씬 더 자세한 게 어디에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막판 정리할 때는 이거를 가지고 정리해야 됩니까? 문제집을 가지고 정리해야 됩니까? 이론서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옆에다가 요약집이나 공법 같은 경우에는 숲나무 공법 있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 옆에 펴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를 정하셔야 되냐면 내가 시험장에 어떤 자료를 가져갈지를 정해야 돼요. 지금은. 시험장에 내가 뭘 가져가겠다. OX 노트를 만들어서 가져가겠다. 아니면 요약집을 가져가겠다. 아니면 뭐 공법 같으면 숲나무 공법, 전체 체계도를 가져가겠다. 먼저 등등을 해가지고 정해야 돼요. 거기다가 어떻게 된다. 담고나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옮겨가는 작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서나 요약집에 들으면 줄 쳐져 있고 현금배 칠해놨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3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해가지고 4번을 콱 찍었더니만 틀렸어. 아니면 3번을 찍어가지고 맞춰서 우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번에는 찍어가지고 3번을 맞췄는데 다음에 모의고사나 시험장에서는 4번이 답이 될 수도 없어요? 있죠.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게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4번을 어떻게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기본서를 읽을 때 내지는 요약집을 읽을 때. 그냥 강가고 그냥 평범하게 쭉 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를 하야한다로 봤다든지 2년인지 3년인지 아직까지 헷갈려 한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 기본서나 요약서를 읽을 때는 그 파트를 조금 더 뭐하고 신경 써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형광펜 칠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줄을 친 거는 우리가 이제 연필로 줄을 치고 때로는 볼펜으로 줄을 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줄 친 거하고는 다르게, 그죠? 줄 친 건 다르게 표시가 돼야 된다. 왜냐면 줄을 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자꾸 수업을 듣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내한테 숙지된 것들이 있다 없다? 있죠. 그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죠? 지금 이제부터 헷갈리는 거, 그 다음에 아직까지 숙지가 덜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별하는 작업, 이 작업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 권을 정하세요, 한 권. 시험장에 나는 뭘 가지고 갈 것이라는 걸 한 개를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은 작업, 옮겨가는 작업. 옮긴다는 게 뭘 쓰느라는 이야기 아니고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셔야 돼요. 아, 이건 아직까지 내가 정리가 덜 됐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씩 보시는 거죠. 그러면 파트별로 해가지고 몇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다음이 7, 8은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백선도 있고 아직까지 동행 모의고사도 시험 아직까지 수업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내가 받는 지금 점수보다도 많다 한 단계 업되는 이제 그런 실력이 나올 수 있고, 그러고 점수가 올라가니까 이제 공부하는 게 좀 더 재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수업을 들을 때 예습과 복습이 있거든요. 이제 이걸 좀 이야기할 때가 됐는데, 예습과 복습이 있으면 예습이 효과적입니까? 복습이 효과적입니까? 예습하고 복습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습이 효과적이다, 예습이 효과적이다, 다독 많이 읽는 게 좋다, 아니면 정독 하는 게 좋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 들어갔습니다. 문제풀이 들어가면 어느 게 효과적일까요? 그죠? 이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 2월 달이나 3, 4월 달에 수업 들을 때는 뭐가 효과적이다? 복습이에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예습이 안 돼요. 책 읽으면 기질이 비죠. 책을 찢어버리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예습을 하면. 그래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지금은 뭘 한다? 예습을 하셔야 돼요, 예습이. 원래 학습은 그죠? 미리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하는 건 특히 문제풀이인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풀어야 돼요? 네가 풀어주는 거는 나는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요. 문제풀이 들어가면 먼저 이론을 설명을 싹 할 거거든요. 기본계에 대한 설명을 싹 할 거라고요. 그죠? 그러나서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문제 푸는 속도가 여러분보다 빠르겠습니까? 늦겠습니까? 빠르겠죠. 그리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설명을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푸는 겁니까? 제가 푸는 겁니까? 제가 푸는 거지 여러분이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실력 증진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10문제가 있으면 10문제를 다 틀려도 돼요. 다 틀려도 되는데 일단은 미리 뭐 해야 된다? 풀어봐야 됩니다. 다 안 풀 때 이거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풀었는데 3번 문제를 틀린 거지. 그럼 3번이 왜 틀렸는지 이유를 갖다가 알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예습하는데 시간이 5시간, 6시간 걸린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풀고만 오면 돼요. 그러니까 풀고 오면요, 3번 틀리고, 4번 틀리고, 5번 틀리고, 2번 틀리고, 1번 또 틀리고, 이래 줄 틀리 나가죠. 비가 내리잖아.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이 별로 일단 안 좋아.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뭘 듣는다? 수업을 듣겠죠. 수업을 들을 때 집중을 할까, 안 할까? 하죠. 그러니까 1번을 틀렸으면 1번이 지문이 5개가 있으면 지문 5개를 전부 다 몰라서 틀리지는 않다니까요. 한두 개 몰라서 틀린다니까요. 헷갈렸는데 틀리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하고 완전히 다르겠습니까? 비슷하겠습니까? 비슷하겠죠. 지문이 한두 개 바뀌지 뭐 기본 계획이 쟁점이 8개밖에 안 되는데, 그죠? 안에 10문제가 있으면, 그죠? 40개의 쟁점이 있는데 그게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조금 바꾸고 이 차이밖에 없지.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요. 수업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나서 문제를 갖다가 내가 어디가 헷갈리는지 표시를 하셔야 되겠죠. 요거는 아는 지문인데 요거는 좀 헷갈리는 지문인데 이런 표시. 그 다음에 그 지문을 다시 보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기본서를 다시 한 번 더 내지는 요약집을 한 권을 정해라고 했으니까 정해진 어떤 여러분들의 요약집이나 그죠? 기본서나 그다음에 따로 만들어 놓은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에다가 옮겨가는 작업. 이 작업을 하면 이제 그런 파트들이 한 개씩 뭐 되기 시작한다? 정리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꼭 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지금부터 해서 시험 칠 때까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자료, 교재가 바뀌는 것이 수업의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1, 2월 달에 설명했던 기본계획, 3, 4월 달에 설명했던 기본계획, 그 다음에 5, 6월 달에 지금 설명하는 기본계획이 달라지겠습니까? 같겠습니까?
같죠? 기본교육이 똑같은데 뭐 단지 교재가 바뀌는 거야. 그전에는 교재를 뭘 했냐면 기본서나 요약집으로 수업을 했고 오늘은 기본교육 수업을 하는데 기본교육을 뭘 한다? 문제집으로 하는 것이지 나머지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숙지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꼭 좀 하시고 문제를 풀 때 미리 풀으라고 했거든요. 미리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과목을 이렇게 미리 풀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된 과목들이 있거든. 그거 안 풀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홀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전체를 다 풀기에는 시간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홀짝으로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유사하거든요. 2번 문제하고 3번이 유사하거든. 그럼 홀짝으로 풀면 문제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홀짝으로 풀으셔야 되고 아직까지 내가 정리가 좀 덜 된 과목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내가 너무 풀기에 좀 부담스러운데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3배수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1번, 4번, 7번 이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문제를 미리 보고 오시는 분하고 그냥 넉넉히 와가지고 그죠? 수업 들어왔죠? 자, 오늘 문제 수업 들어왔다 그런데 책을 딱 펴니까 공시법이 있네요. 공시법. 공법 수업 시간인데 공시법. 한 개도 안 보고 온다는 이야기지. 예, 그러면 효과 없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집 한 권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상승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끝이 나고 나면요. 일반적으로 실력은 한 단계 업되거든요. 40점 받는 분들이 거의 50점 후반대로 가고, 그 다음에 과락인 분들이 한 50점대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원래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그런데 문제풀이 하기 전에도 30점대 후반, 문제풀이 끝나고 나서도 30점대 후반, 내지는 40점대 초반, 이렇게 점수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수업은 들었는데 점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갖다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문제풀이가 끝이 났어. 끝이 났는데 문제풀이 하기 전에 30대 후반이었어. 문제풀이 끝나고 나니까 40대 초반이라. 공법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8월 달이 됐는데 공법 점수가 지금 점수가 35점이거든요. 근데 8월 말이 됐어요. 8월 말에, 그죠? 문제풀이가 이제 완료가 됐거든요. 8월 말에 문제풀이가 완료됐는데, 이때 점수가 42점 온 거지. 그죠?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지금 한 50일 정도 시험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8월 말이니까 50일에서 60일 정도 시간이 남아있을 겁니다. 탄력받아가 열심히 2차 과목을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드롭할까요? 보통 드롭합니다. 드롭한다는 것은 포기하고 1차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데 35점이 나왔는데 만약에 50점 정도가 나오는 반타작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실력이 업됐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럼 공부를 더 하고 싶다니까. 그럼 이럴 때는 또 안 피곤해요. 공부를 해도. 그죠? 점수가 안 오르면 그렇잖아요. 점수가 안 오르면 뭐 하는 시간이 많냐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은 시험 제도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 과목을 왜 공부해야 되는데, 예, 그 시험 제도가 이상하다. 왜 오지선다인데, 그죠? 왜 그러고 시험을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내는데 막 이상한데 뭐 제도적인 비판을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예, 그러지 마시고 탄력받아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동기부여도 되지만 점수가 나와줘야 돼요. 이제부터는 점수 좀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기분 좋게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35점을 받다가 문제풀이가 끝이 났거든요. 근데 50을 받는 거지. 그죠? 근데 봐요. 60을 지금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풀이가 끝이 났는데 이분이 50인 거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누가 더 재밌게 즐겁게 탄력받아서 공부를 할까요? 답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두 분의 실력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둘이 앉아서 휴게실에 앉아 있으면 둘이 이야기를 하면 이분은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말 한마디 못 합니다. 시킨대로 다 해야 되죠. 꼼짝하고, 야,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렇지. 딱 듣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 듣고 막 한다니까요. 달라집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그래서 끝났을 때 한 단계 실력이 업되는 거. 뭐 업된다는 게 20점 올라가고 30점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본인 스스로 느꼈을 때, 내가 과거보다는 문제풀이 하기 전보다는 실력이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느낌이 오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을 탄력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조금 우리가 좀 부족했죠. 그리고 특히 2월달, 3월달, 4월달 굉장히 TV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민심도 흉했고, 그러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올해는 약간 지금 실력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건 우리 탓이 아니고 뭐 세상이 지금 어지러우니까 어쩔 수는 없죠. 어쩔 수는 없는데 그거는 시험의 시계바늘이 그렇다고 늦춰지는 건 아니고 그냥 짝깍짝깍 지나가니까 거기에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이상적인 방법. 이렇게 하기가 쉽다 어렵다. 저 전과목을 미리 읽고 그다음에 미리 문제 풀고 끝나고 나서 복습하고 그다음에 다시 체크하고 쉽다 어렵다. 어렵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지키면 100% 합격입니다. 이거 지키면.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키려고 노력은 하자는 이야기죠. 노력은. 최소한 한 2주만이라도. 2주만이라도. 왜냐면 100점 시험이 아니거든. 100점 시험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면 8, 90이 나와요. 이렇게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틀을 갖다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벗어나죠. 그럼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니까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간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씩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요. 공법은 지금 여러분들 국회법 특강이 끝이 났습니다. 국회법 특강은 끝이 났는데 뭐 대부분의 분들이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국회법 특강 들은 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일 마지막 국회법 특강 맨 마지막 시간에 50분 만에 우리가 20시간 분량을 갖다가 50분 만에 제가 싹 정리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해드렸죠? 이걸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걸 반복해서 계속 듣고, 그러니까 의심나는 분들은 아침에 수업 와가지고요. 아침에 수업 와가지고 해당 문제 풀이 진도만큼을 갖다가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들어봐요. 계속. 듣기만 들으면 돼. 그래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풀린다니까요. 그래서 공법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국회법에서 있었던 전체 압축 강의, 그 다음에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다 할 건데 여러분들 국회법은 이미 정리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 수업에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국회법에 있는 숨나무 특강에서 마지막 압축 강의 있거든요. 이걸 꼭 좀 습관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만큼 좋은 자료는 없거든요. 그리고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좋냐면요. 그냥 들으면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반드시 교재를 펴놔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펴놓고 들으면 훨씬 나을 거예요 아마. 교재를 펴놓고 들으면. 왜 교재를 펴놓고 들으면 좋냐면 눈은 어디로 가고 교재로 가고 그 다음에 귀에서 강의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전체 그림이 나도 모르게 그려질 거고 암기를 별도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시험 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법에 했던 숨나무 특강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 그죠? 갑자기 지금 문제풀이 수업을 오늘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게 뭐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지금 강의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보셨나요 혹시? 네. 그래서 그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지금 전체 강의 풀 강의가 아니고 압축 강의만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 압축 강의를 유튜브에서 뭐라고 치면 되냐면 뭡니까? 숨나무입니다. 이 책 명칭이 숨나무네요. 숲과 뭘 보자? 나무를 보자. 그래서 숨나무 공법이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 국토계획법 압축 강의라고 뜰 겁니다. 국토계획법 압축 강의를 가지고 국토계획법 전체 분량을 교과서로 따지면 약 200페이지를 갖다가 쭉쭉 읽었어요. 그래서 읽으니까 몇 분 만에 다 읽었다? 50분 만에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현재 제가 지금 했던 강의 중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한 지가 지금 한 4, 5년 되는데 합격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공부 뭐 때문에 합격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합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상시험 다 끝난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요것만 계속 들으면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듣기만 들으면 돼요. 듣기만 들으면.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듣고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요. 나중에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배정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는 이것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법령이나 공시나 세법을 갖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공법이 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걸 꼭 들으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수십 번을 들었다. 습관적으로 매일 듣고 수십 번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뭐가 돼 있을까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서 익숙해져 있겠죠. 그죠? 내일이 시험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듣고 가면 돼요. 아니면 아침에 들으면 돼. 아침에 듣고 시험장 가도 돼. 그러면
옆에서 답을 불러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수험생들이 하는 이야기는. 옆에서 답을 불러준대요. 1번에 3번, 2번에 4번, 4번은 찍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불러준대. 아, 진짜인데. 합격 수기 보시라니까요. 합격 수기를 봐라. 작년이나 재작년 합격 수기를 보면 전부 다 제일 이야기하는 게 공법은 합격 쟁점 내지는 압축 강의 이것 때문에 합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면 시간도 엄청나게 절약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른 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가지고, 그죠? 효율적으로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 그렇잖아요. 강의를 들으면 어떤 과목이든지 강의를 들은 그때는 몇 프로를 숙제하면 90%를 숙제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법령을 수업했다니까. 법령 강의를 들었으니까 몇 프로 숙제했어? 100% 숙제했지. 다음날 무슨 과목, 다른 과목 강의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다른 과목 강의하면 다른 과목 강행을 90% 숙제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반면에 이걸 어떻게 돼요? 이걸 80% 떨어질 거 아니야. 다음날 되면 70%, 다음날 60%, 다음날 40%푹 떨어져가지고 다 까먹히잖아. 일주일 돌고 오면 다 잊어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을 때 모르는 게 아니고 자꾸 뭘 하기 때문에 잊어먹기 때문에. 잊어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잊어먹으니까 많이 읽어야 되죠. 근데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많이 읽는데 이걸 시간적 갭을 많이 두고 읽으면 과목이 많으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압축 강의가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공법 전체를 갖다가 50분 만에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거 어떻게 정리해 그걸. 그죠? 그러니까 그걸 들으라니까요. 그러면 전체를 갖다가 50분 만에 정리가 되고 나중에 개발법, 정비법은 20, 30분 만에 싹 정리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강의를 계속 들으면 돼요. 근데 그게 어떤 현상들이 매년 발생하냐면 자꾸 좋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풀이가 끝나니까 어떤 사람이 점수가 20점이 업 되는 거야. 물어보죠. 니는 어떻게 해서 점수를 그렇게 갑자기 올렸노?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부 압축 강의 듣고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분이, 그 진짜가? 그러면서 그때 듣는 겁니다. 늦죠? 왜? 안 들리지? 왜? 그 사람은 그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었잖아. 근데 9월달 돼가지고 들으려 해봐. 시간이 충분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 그거 안 들린다고, 그때는. 그죠? 우리가 개똥쑥으로 암을 낳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게 TV 프로에 나오면 개똥쑥이 시중에 싹쓸이 빕니다, 싹쓸이. 개똥쑥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빠진 말이 있다니까요. 어떤 말이 빠졌어요? 개똥쑥으로 암을 놔주는데 암을 치료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효과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효과 있다고 한다니까요. 효과 있다는 사람이 1%고 효과 없다는 사람이 99%예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말이 빠져 있다니까요. 뭐가 빠져 있어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개똥쑥으로 암을 낫게 하는 사람은 가보니까 냉장고에 전부 뭐예요? 개똥쑥. 그럼 몇 년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20년 먹었대, 20년. 20년 먹었대. 앞으로도 계속 먹을 거래. 개똥쑥으로 밥도 해먹고, 개똥쑥 물로 뭐도 하고, 차도 마시고.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어떤 약품이나 어떤 건강식품이 좋다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누가 강의 잘한다고, 네 강의 잠깐 들어가지고 절대로 모른다니까요. 뭘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죠? 이게 합격의 비법이에요. 합격의 비법.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그 분야에 통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은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문제를 읽지 말고 풀어라 한 것은 이거는 전 과목의 공통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공법 부분은 숨나무 공법 그 파트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되고 각 법별로 해가지고 싹 한번 정리를 하고 그걸 듣고 싹 정리하고 듣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별 지장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숨나무 공법을 여러분들 특강을 안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면 돼요. 유튜브에 가가지고 검색창에다가 이걸 치면 돼요. 이걸 치가지고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지금 앱을 만들고 있거든요. 앱을 하나 제가 만들고 있는데, 여기 앱이 만들어지고 나면 전 범위가 다 들어가지고 배속도 되고, 그렇게 되게끔 기능을 넣을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돈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만들고 있으니까, 진짜인데. 뭐 이야기만 하면 웃네. 거짓말 같아요? 진짜라니까. 앱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앱 만들고 있는데, 그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다운받으면 바로 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늘 한 2, 3주 지금 개발 중이니까 2, 3주 지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